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편의점 앞 형광등 불빛이 바닥의 물길을 비춥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옵니다. 그 앞에 놓인 낡은 철제 벤치.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미지근한 보리차 한 병. 남자의 이름은 김태수, 62살입니다. 3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지 1년 반. 요즘은 배달 일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저녁부터 밤까지 음식을 나릅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손목은 저려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는 나가고 집 대출은 남아 있습니다. 늙었다고 멈추면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뭅니다. 짠 단무지의 맛이 혀끝을 스칩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 그럼에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쓸쓸함.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풍겼습니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돌아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산 지 오래입니다. 가끔 명절에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목소리뿐입니다. 태수는 벤치에 등을 기댑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헬멧 자국이 남은 이마, 때 묻은 점퍼. 퇴직 전엔 저 벤치에 앉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봤는데 이젠 그게 나구나. 입 밖으로 나온 혼잣말은 밤바람에 흩어집니다.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답해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습니다. 비닐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딱 소리를 내며 들어갑니다.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차가운 철제 벤치는 그의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바람은 목덜미를 스칩니다. 그래도 태수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 큰 고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는 그저 이 벤치 위에서 하루의 끝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혼자 숨을 고릅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태수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실 때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립니다. 한 젊은이가 걸어 나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 손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들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듯 편의점 조끼를 벗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태수가 앉은 벤치 옆에 털썩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태수는 슬쩍 옆을 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컵라면 뚜껑을 뜯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태수는 다시 앞을 봅니다. 말을 걸까 말까? 잠시 망설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 거는 걸 싫어한다던데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밤에 혼자 라면을 먹는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입니다. 요즘 애들은 참 바쁘다. 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애매하게.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그냥 라면을 후루룩 먹을 뿐입니다. 태수는 괜히 민망해집니다. 역시 요즘 세상은 다르구나. 옛날엔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젊은이가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냅니다. 양쪽 귀에 꽂습니다. 완전히 차단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태수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한데 누가 말 걸면 귀찮을 수도 있고, 그래도 왠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자기도 젊었을 땐 이런 어른들이 답답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 어른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사람. 두 사람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태수는 62살의 밤을 살고 있고 젊은이는 20살의 밤을 살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그 사이를 비출 뿐입니다. 태수는 보리차 병을 다 비웁니다.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젊은이가 작게 기침을 합니다. 컵라면이 목에 걸린 모양입니다. 태수는 다시 앉습니다. 괜찮나 보려고. 하지만 젊은이는 이어폰을 낀 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을 마십니다. 태수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엔 정말 가려고. 집에 가서 씻고 자야 합니다. 내일도 배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밤이 너무 고요해서, 이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집에 가기가 두려워서 태수는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은 없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편의점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이 도시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외로움을 나란히 앉아 견뎌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 이내 굵은 빗줄기로 바뀝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도 당황한 듯 고개를 듭니다. 이어폰을 한쪽만 뺍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생각보다 세게 내리는 비입니다. 태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닐우산 진열대 앞에 섭니다. 1,000원짜리 투명 우산. 하나를 집어듭니다. 계산을 하려다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우산을 하나 더 집어듭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태수는 우산 하나를 펼칩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다가갑니다. 학생. 젊은이가 고개를 듭니다. 태수는 펼친 우산을 젊은이 머리 위에 받쳐줍니다. 이거. 태수는 다른 우산 하나를 젊은이에게 건넵니다. 젊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수를 봅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 집까지 가려면 멀잖아. 태수는 우산을 젊은이 손에 쥐어줍니다. 젊은이는 우산을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태수는 자신의 우산을 펼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우산 아래 섭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색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공기입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뗍니다. 학생, 이런 날은 집이 더 멀게 느껴지지? 젊은이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그 짧은 한마디. 태수는 뜻밖의 위로를 받습니다. 대답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젊은이가 이어폰을 완전히 뺍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비 오는 날엔 걷기 싫어져요. 그렇지. 온몸이 다 젖잖아. 그것보다 뭔가 더 외롭달까요? 젊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비 오는 날이면 집에 가기가 더 무서워.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태수를 봅니다. 태수는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 불도 안 켜져 있고, 저도요. 젊은이가 작게 말합니다. 혼자 자취하는데 비 오는 날 방에 들어가면 너무 축축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네, 여기가 더 밝아서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이유로 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를 바라봅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채웁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외로움의 모양은 같습니다. 혼자 돌아갈 집이 두려운 마음. 불 꺼진 방 앞에서 망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태수가 입을 엽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자. 비도 오는데.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두 사람은 우산을 든 채 나란히 섭니다. 당장 걷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시 이 빗소리 속에 머뭅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어색한 연결. 하지만 그 연결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빗물에 반짝입니다. 두 사람의 우산 위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집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태수와 젊은이는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우산을 접어 옆에 둡니다. 편의점 처마가 빗물을 막아줍니다. 태수가 주머니를 뒤집니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떨어집니다. 잠깐만. 태수는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판기 앞에 섭니다.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습니다. 밖으로 나와 젊은이에게 하나를 건넵니다. 춥지? 이거라도 마셔. 아, 제가 살게요. 젊은이가 손사래를 칩니다. 됐어. 1,000원짜리야. 태수는 캔을 젊은이 손에 쥐어줍니다. 젊은이는 캔을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캔 뚜껑을 땁니다. 칙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태수가 한 모금 마십니다. 커피 좋아해? 네,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안 사 먹어요. 왜? 비싸서? 그것도 있고 마셔도 잠이 안 와서요. 젊은이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밤에 계속 생각이 많아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나이지. 아저씨는 잠잘 오세요? 나는 쓰러지듯 자. 태수가 웃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생각할 틈도 없어. 부럽네요. 젊은이가 중얼거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젊은이가 캔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래. 네. 근데 계속 떨어져요. 젊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예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힘들겠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젊은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안 되는지.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입안에 쓴맛이 돕니다. 나도 그랬어. 네. 젊었을 때. 나도 취업 못해서 1년을 놀았어. 태수가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나만 버린 것 같았지. 젊은이가 태수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그냥 버텼지. 태수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버티다 보면 어디 한 군데는 받아주더라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버티고 계세요? 태수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 밖입니다. 그렇지. 지금도 버티고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겠어. 젊은이가 캔을 두 손으로 감싸듭니다. 저는요, 누군가한테 그냥 괜찮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고, 괜찮을 거라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없어? 없어요. 다들 바쁘고 저도 민폐 끼치기 싫어서. 젊은이가 말끝을 흐립니다. 태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저 아이도 혼자 버티고 있구나. 나도 그랬지. 태수가 말합니다. 그 말 듣기 참 어려워. 맞아요. 근데 말이야. 태수가 젊은이를 봅니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편의점에서 밤새 알바하고 낮에 면접 보고 그게 잘하는 건가요? 그럼 포기 안 하고 버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태수의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젊은이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지려는 순간입니다. 괜찮아. 너 괜찮을 거야. 태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채웁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외로움은 같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두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밤, 이 벤치에서 커피를 다 마실 무렵입니다. 젊은이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납니다. 휴대폰입니다. 젊은이가 화면을 봅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받아야 돼? 태수가 묻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입니다. 젊은이가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슨 전화였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면접 봤던 회사요. 합격? 젊은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불합격이요. 오늘 최종 면접 봤거든요. 젊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진짜 자신 있었는데. 그래. 준비 엄청 했어요. 밤새워서 자료 만들고. 젊은이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1시간 전부터 기다렸어요. 응. 면접관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았는데.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떨굽니다. 참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생깁니다. 죄송해요. 젊은이가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야. 괜찮아. 태수가 말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멈추지 못합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저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어요. 저만 남았어요.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 아이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부모님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뭐라 하시니?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젊은이가 흐느낍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실망하신 것 같아서. 태수는 옆 주머니를 뒤집니다. 휴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이거. 태수가 자신의 팔목을 내밉니다. 옷소매에 닦아? 괜찮아. 젊은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닦으라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젊은이는 태수의 옷소매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만히 곁에 앉아 있습니다. 빗소리가 울음소리를 감싸줍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젊은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비 그쳤네. 젊은이가 고개를 듭니다. 정말로 비가 멈췄습니다. 일어나 봐. 태수가 먼저 일어섭니다. 그리고 옆에 두었던 우산을 집어듭니다. 젊은이에게 건넵니다. 이거 가져가. 아까 받은 건데요. 알아. 그래도 가져가. 태수가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비 안 올 거야. 젊은이는 우산을 받아듭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그렇게 믿는 거야. 태수가 웃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 젊은이도 작게 웃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나야말로. 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너 덕분에 덜 외로웠어. 젊은이가 우산을 꼭 쥡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봅니다. 말은 없지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밤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 태수가 먼저 걷기 시작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아저씨도요. 젊은이는 그 자리에 서서 태수의 뒷모습을 봅니다.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걷는 발걸음. 하지만 왠지 든든해 보입니다. 젊은이는 우산을 들고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둡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가로등을 스쳐 지나갑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불빛을 반사합니다. 발걸음마다 작은 물소리가 납니다. 태수는 문득 걸음을 멈춥니다. 방금 전 그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떨리는 목소리. 태수의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입니다. 아, 그렇구나.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20년 전 25살의 아들. 취업 준비하던 그 시절. 아들도 저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군 아들. 밥을 먹다 말고 울먹이던 목소리. 태수는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남자가 그런 걸로 울면 어떡하니? 좀 더 노력해. 노력이 부족한 거야. 딱딱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위로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버텼습니다. 태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혼자 이겨내야 강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수는 골목 모퉁이에 섭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 아들에게 해줬어야 했던 말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힘들지? 아빠도 알아. 그 간단한 말 한마디. 왜 못했을까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엽니다.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 마지막 통화는 6개월 전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먼저 건 게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던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어색한 안부뿐입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어둠이 먼저 반깁니다. 불을 켭니다. 텅 빈 거실이 드러납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 아들이 앉던 자리, 모두 비어 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립니다.
그땐 나도 저 아이처럼 외로웠겠지. 태수는 중얼거립니다. 아들도 혼자였을 겁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면접 떨어지면서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빠한테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으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걱정만 하니까. 그래서 혼자 버텼을 겁니다. 벽을 쌓았을 겁니다. 태수는 눈을 감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아들의 말을 들어줄 걸, 괜찮다고 말해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태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뿐입니다. 태수는 압니다. 아들이 자기를 멀리한다는 걸, 그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아버지. 태수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소파에 누운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태수는 오늘 밤 만난 젊은이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줬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정작 내 아들에게는 못했던 말, 남에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너무 늦게. 태수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들 생각이 계속 납니다. 미안하다.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과. 너무 늦은 후회. 하지만 태수는 압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내일이 있다는 걸. 태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아들에게 전화해 봐야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오늘도 배달 일을 마쳤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었습니다. 익숙한 편의점 앞에 도착합니다. 벤치가 보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삼각김밥 하나를 삽니다.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습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여전히 짠 단무지 맛입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 벤치가 달리 보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 눈물을 함께 견뎌냈던 장소, 그냥 외로운 곳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점. 태수는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 그 젊은이가 올까? 오늘도 내일도. 하지만 젊은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을 수도 있고, 취업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길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태수는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인연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것,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김밥을 다 먹고 보리차를 마십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태수는 고개를 듭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 젊은이였습니다. 아저씨. 젊은이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너 왔구나. 네. 오늘 여기 올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젊은이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날 밤과는 다른 표정입니다. 앉아. 태수가 벤치를 손으로 톡톡 칩니다. 젊은이가 옆에 앉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여기 계실 거죠? 태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럼, 내 자리니까. 다행이다. 젊은이가 안도하듯 말합니다.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네.
태수가 묻습니다. 네, 오늘 연락 왔어요. 연락? 면접 봤던 회사에서요.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뜹니다. 합격했어요.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날 밤 아저씨가 괜찮다고 해주셨잖아요.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 말 듣고 진짜 힘이 났어요. 그래. 네.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젊은이가 이어갑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태수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첫 출근이면 긴장되겠다. 긴장되긴 한데 설레기도 해요. 젊은이가 수줍게 웃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눈빛. 그날 아저씨가 주신 우산 있죠? 응,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왜? 그냥 힘들 때마다 보려고요.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려고요. 태수는 뭉클해집니다. 고맙네. 그렇게 생각해줘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밤은 여전히 깊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먼저 일어섭니다. 아저씨,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근데요. 젊은이가 멈칫합니다. 네. 아저씨도 괜찮으세요? 태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랍니다. 네. 그날 아저씨도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나도 괜찮아. 정말요? 응. 내 덕분에. 태수가 웃습니다. 너 만나고 나서 좀 달라졌어. 어떻게요? 뭐랄까, 조금 덜 외로워졌달까. 태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젊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저씨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나도 그래. 너도 내게 힘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봅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준 사람들. 그럼 저 진짜 갈게요. 그래. 새 출발 잘하고. 젊은이가 몇 발자국 걷다가 뒤돌아봅니다. 아저씨, 응? 다음에 또 와도 돼요? 태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 언제든. 고맙습니다. 젊은이가 손을 흔듭니다. 태수도 손을 듭니다. 젊은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태수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이제 이 벤치는 더 이상 외로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태수는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아들아,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태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놀란 듯한. 네. 잘 지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먹고 다녀요. 그래, 다행이다. 태수는 말을 이어갑니다. 아들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집니다. 태수는 오늘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보리차 한 병.
여전히 같은 메뉴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니까요. 태수는 김밥을 먹으며 저 멀리를 바라봅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그 젊은이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입니다. 회사 명찰이 가방에 달려 있습니다. 왔구나. 태수가 반갑게 웃습니다. 네, 오늘 야근하고 오는 길이에요. 젊은이가 옆에 앉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젊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정신없어요. 그래도 좋아 보이네. 네. 요즘 되게 행복해요. 젊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캔커피 2개입니다. 아저씨, 이거요. 태수에게 하나를 건넵니다. 이거, 그날 아저씨가 사주셨잖아요.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태수는 캔을 받아듭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캔 뚜껑을 땁니다. 칙, 익숙한 소리.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아저씨, 아들분이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태수가 지난번에 아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응, 연락하고 있어. 태수가 웃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전화해. 다행이네요. 응. 이번 주말에 내려온대. 정말요? 응. 오랜만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 태수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와 좋겠다. 긴장되네. 뭐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아저씨 마음 전하면 되죠. 젊은이가 말합니다. 말 안 해도 다 통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들과 통화했던 이야기, 사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들. 시간이 흐릅니다. 젊은이가 시계를 봅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집에 가야지. 네. 내일 또 출근이에요. 젊은이가 일어섭니다. 태수도 함께 일어섭니다. 아저씨,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젊은이가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아저씨, 응? 혹시 여기 다른 사람 앉으면?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저씨도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세요. 태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습니다. 그럴게. 약속이에요. 약속? 젊은이가 손을 흔듭니다. 다음 주에 봬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젊은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태수는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캔커피를 마저 마십니다. 여전히 따뜻합니다. 편의점 불빛이 벤치를 비춥니다.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섭니다. 태수는 그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외로움도 힘듦도 기쁨도 모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한 사람이 벤치 옆에 섭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태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여자가 벤치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좀 그래요. 여자가 작게 대답합니다. 이런 날은 집에 가기가 더 힘들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그럼 천천히 쉬세요. 태수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 차례니까요. 여자가 태수를 봅니다. 차례요?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요. 태수가 웃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지만 이 벤치는 따뜻합니다.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자리.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인생의 벤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옆에 앉아줄 용기. 그게 필요할 뿐입니다. 태수는 조용히 웃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벤치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버티는 이 밤을. 여러분에게도 이런 벤치가 있나요? 힘들 때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곳.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벤치는 어디인가요? 누가 옆에 앉아주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구의 옆에 앉아주었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하루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